치아 교정이라면 대부분 치아에 철사를 고정하는 보철 교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본인도 불편하지만 보는 사람도 미간상이 좋지 않고 하니까 최대한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보철 교정의 단점이 보완된 새로운 교정법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빼고 그 안에도 이제 깨끗하게 해주고 닦을 수 있고 애가 이제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덜 힘들 것 같아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누구나 치아 콤플렉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꼈다 뺐다 하기 편리하면서 관리까지 간편한 투명 교정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투명 교정으로 가지런한 치아, 밝은 미소를 되찾아주는 치과 교정과 전문의 남형진 원장. 할인이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치과를 찾았습니다. 위턱과 아래턱의 폭이 좁아 치아가 삐뚤빼뚤하고 덧니가 난 상태였는데요. 치아가 고르지 않다 보니 양치 관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양치를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웃을 때 보면 음식물이 다 그대로 치아 사이에 묻어 있고, 또 그리고 항상 이제 평소에 입을 다물고 있어도 입이 예쁘게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덧니 때문에 약간 돌출적으로 입이 다물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교정을 해야겠다. 양치 관리가 잘 되지 않으니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잇몸이 붓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충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고 치아 콤플렉스로 자신감 있게 활짝 웃지도 못했는데요. 교정하면서 좀 더 웃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쉽게 웃는 것 같아요. 1년 4개월 정도 치료를 진행하며 서서히 고른 치아가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교정에 대한 선입견으로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투명 교정은 그동안 교정에 대한 선입견을 바꿔놨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 좀 힘들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걱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너무나 쉽고 편리하고 그래서 결과는 너무 만족스럽고. 좁았던 치열궁이 넓어지고 삐뚤했던 치아 배열은 가지런해졌습니다. 앞니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거의 상전벽해 상전. 이게 제일 보기 쉬웠죠, 그죠? 네네. 밑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삐뚤했었고 옆에서 보면 거의 뭐 혀가 나올 정도로 구멍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와, 진짜 심한 일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배열되면서 치아끼리 겹쳐 자란 총생도 개선됐고 부정교합 상태도 정상교합으로 회복됐습니다. 양치 관리도 잘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철사 장치를 붙이고 양치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시면 교정 치료는 잘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변에 안 됐던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관리를 더 할 수 있게 하면서 하는 치료를 한 번 더 제안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거를 좀 싫어했어요. 뭔가를 붙였고 이제 청소년기이긴 한데 좀 사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러면 이제 좀 덜 보이는 장치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부정교합 개선과 치아 배열을 교정하는 1차 교정 치료를 마무리하고 2차로 세부 교정 치료가 남았는데요. 교합이 약간 이렇게 좀 어긋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윗니와 아랫니가 맞도록 제가 아래쪽을 좀 더 뒤로 밀고 이런 과정을 좀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선도 조금 안 맞고, 그다음에 각도도 좀 조절하고 이런 세밀한 맞추는 거를 조금 하기로 했습니다. 치아와 투명 교정 장치의 안정적인 부착을 위해서는 돌기를 사용합니다. 어태치먼트라고 하는데요. 어태치먼트와 고무줄을 이용해 치아 회전과 각도 조절, 뿌리의 이동까지 도와 섬세한 치아 교정을 이끌어냅니다. 그다음에 그 위치에 맞게 끼면 치아가 거기에 맞아져서 이동을 조금씩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단계가 보통 한 0.2mm에서 0.25mm 정도 이동이 되는데 굉장히 작은 게 아니지만 그걸 몇 개 단계를 모아보면 제법 이렇게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이동을 조금씩 계획을 해서 치아 하나를 조금 더 이동해 가는 거죠. 그래서 꼈다는 것만 하지만 사실은 끼면서 치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2차 세부 교정을 위해 다시 한번 치아 상태를 디지털 스캔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치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명 교정 장치가 제작될 텐데요. 교정 과정에 따라 치아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0.1mm,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단계별로 설계된 투명 교정기를 일정한 주기를 두고 교체 착용하면서 점점 원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겁니다. 치료의 관건은 이 단계별 투명 교정기를 얼마나 잘 착용하느냐에 달렸죠. 이동이 간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철사라는 거는 모든 삐뚤한 치아를 다 일렬로 세우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가장 단단한 철사를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생략될 수 있고 바로 일정한 방향대로 쭉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설계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분에서는 조금 더 철사 장치보다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교정인 만큼 치료 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정 과정과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치아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덕분에 활짝 웃는 일도 많아졌죠. 망설이면서 시작한 교정이지만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발치를 하기도 하고 되게 그 교정을 하는 과정이 많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교정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이 투명 교정을 한 게 전혀 후회가 안 돼요. 교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사실 지금 이 나이에 사실 제가 교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표가 안 나고 이렇게 예뻐질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교정이라서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보철 치료가 삐뚤어진 치아를 교정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었는데요. 겉으로 티가 많이 난다는 점과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초창기의 장치는 단순히 이제 삐뚤한 부분이 작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의 효과가 컸는데 좀 크게 삐뚤하거나 아니면 치아 이동이 많은 경우에는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보완하면서 점차 이제 브라켓과 철사를 이용한 교정 치료에 근접한 수준까지 지금 온 상태고요. 물론 더 복잡한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브라켓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기술이 개발되면 그 차이는 거의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투명한 장치가 브라켓이라는 그 교정 치료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훈이는 턱이 좁은 얼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턱과 아래턱의 폭이 좁다 보니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생겨났고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는데요. 1년 전부터 투명 교정 치료를 시작하고 치아의 배열이 일자로 가지런해졌습니다. 이가 많이 가지런해졌다. 응? 이쪽 이가 바깥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가 자랄 때, 새이 날 때 되게 좋겠다.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 그치? 삐뚤하던 앞니가 펴지고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충분해졌습니다. 앞니가 이제 조금 벌어져 있었고, 많이 벌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 난 영구치 중에 이제 앞니 바로 옆에 이들이 이제 안쪽으로 이가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턱이 워낙 좀 좁다 보니까 이제 다음 이가 날 때도 이제 삐뚤하게 날 것 같고. 영구치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일찍 교정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덧니가 심해 보철 교정을 하고 있는 엄마의 빠른 결정 덕분이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불편함을 느껴서 이제 하게 되면 발치도 해야 되고 이제 또 이제 자기가 불편함을 느낄 나이가 언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내가 이제 부모가 좀 해줄 수 있으면 조금 신경 써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교정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앞니가 너무 많이 튀어나왔었죠, 그렇죠? 네. 튀어나왔고 그 두 번째 대문니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 치아가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크게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넓어져서 공간을 만든 상태입니다. 치아 배열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치아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연구치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송곳니 주변에도 틈을 약간씩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리가 빠지더라도 조금 더 큰 치아가 나오더라도 충분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앞니 2개만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영구치가 나오지 못하는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예전 교정기구로는 어린이의 치아를 전체적으로 교정하기는 어려웠는데요. 투명 교정은 어린이의 전체 치아 교정도 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리를 이제 배열을 하기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앞니만 펴는 치료가 있었습니다. 철사를 붙여서 앞니 몇 개, 한 4개 정도, 그다음에 어금니 한 2개 이렇게 해서 철사를 넣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을 했는데, 이제 철사라는 것도 찔리기도 하고 불편하고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좀 더 연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투명한 장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철사도 없고 찔리는 불편함도 없고 또 필요한 때 밥도 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게 미리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곧 1차 교정 치료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투명 교정을 통해 공간이 넓어지면서 삐뚤하던 앞니도 펴지고 치아 배열도 일자로 나란해졌습니다. 투명 교정 장치는 식사를 할 때 잠시 빼놓을 수 있습니다. 교정 장치에 음식물이 끼는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먹어야 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탁월한 교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보철 교정을 하고 있는 엄마의 식사는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요. 네, 꼈으니까요. 지금 장치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가리진 않으셨는데. 네. 먹을 때 불편함이 이제 조금 덜 하게 되죠. 이제 투명 교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치하는 습관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먹고 나면 장치를 껴야 되니까 양치하는 습관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잡는 그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양치질을 합니다. 보철 장치를 착용한 엄마는 조심스럽게 칫솔질을 하고 치실로 장치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데요. 그에 반해 투명 장치는 양치질과 장치 세척을 분리할 수 있어 관리도 쉬운 편입니다. 깨끗이 씻은 후에는 가볍게 다시 착용해 주면 되죠. 이제 혼자서 이제 관리하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빠른 시간에 이제 또 이가 가지런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교정이 어려웠지만 요즘은 교정 기술이 발달해 치료 시기도 많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재현이는 누나를 따라 치과를 찾았는데요. 충치로 인해 유치가 빨리 빠지면서 공간이 좁아져 영구치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금니 자라나는 애들이 안 나오고 있어서 치과를 갔는데 어금니가 깨져 있어서 처음엔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치아 나란 상태가 삐뚤하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정치과로 가보라 해서 왔고, 위쪽 첫 번째 큰 어금니인 제1대구치 양쪽이 앞으로 기울어져 영구치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아래 모두 치아가 나올 공간이 전체적으로 부족했죠. 밑에 치아가 이제 계속 숨어 있는 상태거든요. 좁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못 나오는 치아가 있는데 그 치아가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줄 거예요. 영구치가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교정 치료가 시급했습니다. 충치가 좀 심했었어요.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빠지는 부분이
영구치가 나올 공간을 이제 확보를 계속 해줬어야 되는데 유치가 빨리 빠지니까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이제 많이 좁아졌던 거죠.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는 밑에보다 훨씬 이제 좁은 상태고요. 공간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영구치들이 제자리를 찾아 나올 겁니다. 성인이나 아니면 청소년도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이제 입천장 뼈가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입천장을 넓히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뼈가 무른 상태를 이용해서 확장을 해주면 좀 수월하게 확장이 되고요. 이렇게 확장이 잘 되면 치아 배열을 위한 공간도 확보가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에 아이의 치아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에 앞니가 나올 공간이 거의 없고 여기도 이제 송곳니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거의 없이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치아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위턱 앞니가 아래턱의 앞니보다 혀 쪽에 위치하는 전치부 반대 교합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처음 투명 교정 장치를 착용해 보는 날인데요. 0.7mm 정도로 얇고 유연해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빼고 그 안에도 이제 깨끗하게 해주고 닦을 수 있고 음식물 끼이는 거 좀 덜 걱정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아까 말했듯이 애가 힘들어하니까 끼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정이 끝나면 영구치들도 제자리를 찾고 앞니 반대 교합도 개선될 겁니다. 1년 뒤 재현이의 고른 치아와 밝은 미소를 기대해 봅니다. 채원이는 10개월 전부터 투명 교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채원이가 7살이 되던 해부터 꾸준히 치아에 관심을 가지면서 치아 문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 공간이 엄청 없었거든요. 지금 여기 공간이 없었는데 공간이 이제 벌어지면서 영구치 날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턱의 폭이 좁아 치아가 나올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위쪽 송곳니 2개와 아래쪽 송곳니 하나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놀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가 진짜 톡 부러졌어요. 뿌리만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린이치과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 이 아이는 턱이 작고 이의 가지 개수는 원래대로 있고 그래서 덧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돼서 이제 교정을 알아보게 된 거죠, 계속. 겉으로 티가 나지 않아 치과에 가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막 입안이 다 헐고 한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안 먹어서 작은데 그렇게까지 또 해버리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최대한 안 하는 방법으로. 보철 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 아이가 부담 없이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투명 교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전니가 빠지면 네. 장치가 이제 거기에 딱 맞게는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빠져도 굳이 붙일 필요는 없고 빠지면 이제 빠지는 채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장치 넘어가면 되고 네. 그렇게 다 디자인해놨어요. 지금은 송곳니가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교정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앞니 쪽에는 틈이 약간 있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움직여서 좀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송곳니가 나올 공간을 이제 미리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송곳니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밑에도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쪽 공간이 많이 좁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넓혀준과 동시에 이제 송곳니도 같이 잘 나와서 이제 그 인접 영구치가 자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충분히 공간을 확보를 한 상태죠. 언뜻 봐서는 치아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검사를 해보니 나오지 못한 영구치들이 확인됐습니다. 위턱과 아래턱의 폭경을 확장하고 영구치가 나올 공간을 확보하는 단계를 거쳤는데요. 나오지 못하고 있던 아래쪽 송곳니가 제 위치를 찾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아래쪽 공간 하나 만들어서 치아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면 또 나중에 또 임플란트라는 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이제 영구치가 다 나고 개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위아래가 좀 차이가 나는 걸 좀 줄이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윗니를 좀 뒤로 민다든지
다시 벌리기는 좀 아까워서 그런 방법을 고안해서 차후에 2차 교정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어린 나이에 치과 치료라면 겁이 날 법도 한데 씩씩하게 검사도 잘 받고 교정 치료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나날이 달라지는 변화에 엄마는 채원이가 기특하기만 합니다. 본인이 더 스스로 잘 챙겨서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치를 바꾸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날짜 잘 챙겨가지고 제대로 끼우고 바꾸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기를 놓쳤다면 또 어금니를 몇 개를 빼고 장치를 끼우고 해야 됐을 건데 그런 과정을 안 해도 되니까 좋고 그래요. 어릴 때 교정 시기를 놓친 사람들 중 대다수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교정을 시작합니다. 이준경 씨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투명 교정을 하게 됐는데요. 3개의 치아가 선천적으로 나지 않았고 앞니가 삐뚤한 상태였습니다. 아랫니를 덮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맞물린 상태여서 아마 좀 밥 먹는데도 좀 제대로 안 씹히는 것도 있고 해서 어머님이 치과를 권유해줬죠. 교정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태권도를 전공하는 이준경 씨는 지금 대회 준비에 한창인데요. 보철 교정은 태권도를 할 때 다칠 위험이 있어 안전한 교정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입술에 근접하다 보니까 맞으면 또 터지고 피 흘리고 하니까 근데 투명 교정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다치거나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위쪽 어금니 3개가 결손된 부분을 해결해야 했는데요. 아래쪽 작은 어금니 2개를 발치하고 위쪽에는 임플란트 하나를 심어 위아래의 균형을 맞춰줄 겁니다. 다물었을 때 원래 윗니가 아랫니보다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래쪽이 좀 더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유가 위에 작은 어금니가 몇 개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총 3개가 없어서 오른쪽에는 하나 없었고 왼쪽에는 2개가 없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틈이 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앞니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이제 어금니 하나를 이제 추가로 빼고 2개를 더 빼서 위쪽하고 아래쪽을 맞추기 위해서 교정을 했습니다. 즉 아래쪽 공간을 뒤쪽으로 당겨서 지금 이제 공간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선천적인 치아 결손이 있다 보니 윗니에 틈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앞니가 거꾸로 물린 데다 빗뚤하게 자란 상태였는데요. 투명 교정 치료를 통해 아래쪽 발치한 부위의 공간을 줄이고 거꾸로 물린 앞니도 바로 세워 윗니 사이의 틈과 교합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꾸준히 투명 교정 장치를 착용하다 보니 어느새 고른 치열이 완성돼 가는데요. 앞니 반대 교합도 개선되면서 아래턱도 조금 들어간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돼서 저도 마음이 편하고 밥 먹는데도 좀 편하고 이제 웃을 때도 편하고 다양하게 좀 많이 편합니다. 초창기의 투명 교정은 교정 가능 범위가 제한적이라 발치를 해야 할 정도로 교정 범위가 큰 경우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투명 교정 치료로 발치 교정이라는 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발치도 이제 투명 장치를 통해서 개선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있게 치아를 이제 잘 이동시키면 발치 교정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좀 얻고 있고요. 모든 발치 치료가 다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상적인 장치를 잘 쓰고 그다음에 치료 계획도 잘 맞게 세운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의 치아 발달 제때 챙기고 계신가요? 성장기에는 치아의 이동이 빨라 나이가 들어 교정을 시작하는 것보다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이의 치아 상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즉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죠. 이런 장치가 개발되면서 사회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생활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더 이제 내 생활에 이제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디지털 교정장치도 개발이 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10년 전과 다르고 또 5년 전과 다르고 불과 또 1년 전과 비교해서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뭐 1년, 2년 뒤에는 훨씬 더 좋은 장치로 좀 더 좋아질 거고요. 그 선에서는
본인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